자, 10번부터 볼게. 혼자 집어넣고. 자, 됐지? 보자. 10번에 아까 우리가 봤던 문제 나왔네. 완대 문제.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맨 처음에 어디 확인하라고? 어디 보라고 했어? 앞을 먼저 보라 했지. 앞을 먼저. 그래서 주어 동사 나와 있어. 불완전한 문장이야. 목적어 필요한 상황이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뒤를 보라고. 뒤를 뭘 봐야 돼?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살펴보라고. 근데 뒤를 봤을 때 were created. 자,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 나왔어. 수동태 나오면 웬만하면 완전한 문장이라 생각하면 된다. 알겠지? 그러면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돼.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됐지? 이 과정에 맞춰서 푸셔야 돼요. 과정에 맞춰서. 자, 그 다음에 11번. 1번에 이제 giving, given 하고 나왔는데 이런 문제는 이제 그냥 딱 보더라도 능수동 문제죠. 그렇죠? 왜냐면 앞에 were라는 이제 동사 일단 나와 있으니까. 뒤에 그러면 목적어 안 나와 있고 얘를 먼저 확인하라 했지. 뒤에 목적어가 있나 없나.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을 해보라 했습니다. 자, 감자가 가장 자주 동물들에게 주어지는 게 맞는 거니까 given, PP형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가서 보자면 수일치 간단한 건데 뒤에 nothing, there 비동사 부분은 주어 뒤에 나오니까 was가 정답이겠고. 그 다음에 to equal to be eaten. 요거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잠깐만 볼게. 얘들아, 우리가 명사가 있고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이 투부정사가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형용사적 용법으로.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러면 이 수식받는 명사는 원래 이 투부정사에 무슨 역할을 하냐면 셋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셋 중에 하나. 잘 들어요. 첫 번째는 동격이고요. 두 번째는 의미상 주어고요. 세 번째는 의미상 목적어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의 역할은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여기에 있는 명사를, 그러니까 얘를 주어 또는 목적어라고 생각하라고. 쉽게 말하면 동격은 이제 일단은 제외할게요. 그리고 얘를 동사라고 그냥 생각을 해봐. 얘를 동사라고. 그래서 그러면 보통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경우가 의미상 목적어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 이게 이시라는 게 원래 뭐뭐를 먹다니까 목적어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목적어가 없잖아. 지금 보면은 목적어가 없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앞에 수식받고 있는 이 nothing else라는 녀석이 이 이세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 이세 목적어가 맞다면 그러면은 이시 정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to be eaten이 정답이 되려면요, 이 nothing else가 to be eaten의 의미상 주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미상 주어 역할. 자, 그럼 보자면 우리가 해석을 해봤을 때 이 to eat을 해석하면 먹을 어떠한 것도 없다라고 해석은 되는데 이 nothing else가 이제 이 뒤에 갔을 때를 한번 보자고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Eat nothing else. 그렇죠? 주어는 지금 없잖아. 지금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주어가 안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일반인들. 그냥 people이라고 생각하면 돼. people. 그렇죠? 여기 나와 있네. 여기 while people. 보이시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떠한 다른 것도 먹을 게 없었다. 이렇게 해석되겠지.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해석했을 때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러니까 이시 정답이 되는 거야. 심플하게 말하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시 정답이 된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고요. 다른 문제는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12번. 12번. 이건 뭐 간접 의문문이잖아. 의문사의 주어 동사. include. 간단하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본문 3번. was와 has been을 비교하는 문제니까 시제 문제죠. 과거 쓸래, 현재 완료 쓸래. 그러면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야겠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in 연도 나오면은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죠. 그래서 was가 정답. 자, 그 다음에 14번. 이것도 똑같은 문제인데 나도니 버블 쓰잖아 이거. 어서는 생략된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was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16번 갈게. 16번은 나도니를 이용한 도치구문이죠. 자, 부정어 도치는 의문문처럼 도치가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의문문 만들듯이. 그래서 동사, 주어, 그러니까 조동사죠? 이드가 조동사, 주어, 동사라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되게 쉬운 버전으로 나온 거고,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grew potatoes 이렇게 나왔다고 쳐.
그럼 이거는 그냥 자리만 바꾼 단순한 도치죠.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부정어가 문두에 있을 때는 단순히 도치되는 게 아니라 의문문처럼 도치가 된다는 점. 이거를 기억해야 돼. 의문문처럼 도치된다. 그러니까 grow potatoes라고 쓰면 틀리는 거예요. 이건. 알겠지? 이거를 좀 오히려 주의하시고요. 자, 넘어가서 17번. 어디냐? 아, 이거는 뭐 사실 너무 쉬운데 형용사 대 부사 문제잖아. 이거는 쌤이 여기에다가 이유에도 써놨는데요. 형용사 대 부사 문제에서는 형용사가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하는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형용사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걸 기준으로. 알겠죠? 형용사는 보어 아니면 수식어로 쓰일 거 아니냐. 그럼 일단 보어가 가능한지 먼저 살펴봐봐. 그럼 보어가 가능하려면 당연히 이형식 또는 오형식 동사가 나와줘야겠지. 근데 increase는 어때요? 그게 아니에요. 이형식 오형식 동사가 아닙니다. 이형식 오형식 동사가 뭔데? 뭐 엄청 많지. 뭐 예를 들어 이형식 동사에서는 뭐 비동사도 있고 become, turn, stay, remain, 뭐 감각동사 엄청 많죠. 이런 애들이 이형식 동사고, 오형식 동사는 뭐 이제 대표적으로 뭐 think of라든가 consider, 뭐 make, keep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애들. 근데 increase는 그냥 단순히 증가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형식이나 이형식으로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보어는 탈락이고 남는 거는 수식어인데, 그럼 얘가 수식어, 즉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꾸며줄 수 있는 명사가 없어요. 앞뒤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수식어도 불가능. 그럼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네요. 그래서 부사가 정답이다.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부사는 누굴 꾸며주고 있는? 앞에 있는 동사, increase들을 수식하고 있는 거죠. 됐지? 자, 그 다음 19번으로 갈게. 조금만 올리고. 아까랑 똑같은 문제인데 과거 쓸래 이제 대과거 쓸래 문제야. 이거는 시제 문제인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단서는 요 부분이에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18세기 말 무렵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과거냐 아니면 과거 완료냐라는 건데, 얘들아 봐봐. 18세기 말이라는 거는 결국엔 과거예요. 근데 18세기 말 무렵에 감자가 대부분의 유럽의 농장을 차지했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감자가 농장을 차지한 거는 그 이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이전부터 차근차근히 차지를 해오다가 이때 시점에 봤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차지했다는 거죠. 이미.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그래서 이미라는 말을 쓴 거예요. already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냐 과거 완료냐를 비교할 때 좀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다면은 already를 넣어서 여러분이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lready. 그러니까 already를 넣어서 해석했을 때 감자가 이미 유럽의 농장을 대부분 차지했겠지. 왜? 감자가 좋다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전부터 조금씩 차지하고 이 시점에서는 이미 이제 그 감자가 차지했구나 라는 완료의 의미가 되는 거야. 과거 완료의 완료적 용법으로 쓰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had taken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20번. 요거는 feed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요. 쌤이 그때 feed on이라는 단어도 알려줬어. feed on. 이 feed on이라는 게 무슨 뜻이었지? 먹이다는 feed. feed on은 이거 뭐였어? on이 붙으면 먹고 살다는 뜻이었어. 뭐뭐를 먹고 살다. 됐어?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반대 의미에 가까워. 반대 의미. 내가 만약에 feed 뒤에는 먹이는 대상이 나와요. 먹이는 대상. 예를 들어 I feed you가 되는 거면은 내가 너를 먹인다는 거야. 내가 너를 먹인다. 됐어? 그러니까 먹이는 대상이 나오는 거고, feed on은 뒤에 어떤 음식 같은 게 나오겠죠. 먹을 것이 나오는 거야. 먹을 것. 됐어? 그러니까 뭐 feed on 뭐 rice라고 한다면 쌀을 먹고 살다가 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서의 feed는 그냥 먹이다라는 건데 유럽 자신을 먹일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럽과 유럽이 똑같은 동일 인물이고 유럽은 단수니까 itself라는 형태를 써줘야 된다. 제기대명사. 자, 다음 질문 4번 볼게. 자, 아까 전에 내가 또 얘기했던 문제 또 나왔네요. 대슬래 위치슬래 문제. 보통 두 가지 문제의 의도가 있다 했죠. 첫 번째는 뭐다? 동격이냐 관계대명사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걸 했습니까? 이 대시 혹시 다른 뭐 부사절 접속사나 이런 건 아닐까?
이런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앞에 나와 있는 the fact만 보더라도 우리가 사실 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보통 팁을 좀 하나 드릴게요. 팁. 우리가 보통 동격의 that과 관계대명사 that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한다면 뒷문장이 완전하면 동격이고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다. 보통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사실 동격 접속사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동격 접속사는 어쨌든가 앞에 나와 있는 명사와 동격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동격.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 명사가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추상명사가 많이 나와요. 추상명사. 보통은. 그러니까 물론 추상명사가 나와도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추상명사 나오면 동격 접속사인 경우가 많아. 뒤에 이제 대시 쓰인다면. 그러니 추상명사의 종류가 뭐가 있는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 지금 나와 있는 the fact라던가 또는 뭐 ability라던가 아니면은 뭐 the possibility라던가 뭐 등등 뭐 이런 단어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다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사실, 능력, 가능성 다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런 추상명사 뒤엔 보통 뭘 쓴다? 보통은 동격을 많이 쓴다 까지 알고 있으면은 좀 너네가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가 이걸 먼저 알고 들어가면 앞에 the fact 나왔네? 그럼 웬만하면 동격이겠네? 그럼 뒷부분 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겠네? 그럼 the potato, 주어, was 동사, inexpensive and nutritious 보어 나왔네요.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동격 접속사 대시 정답이 된다.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서 형용사 대 부사 또 남았네 얘들아. 그러면은 아까 내가 알려줬던 방법 형용사가 안 되는 거를 증명하라고 했지. 일단 여기는 앞에 더 포테이토란 주어가 나왔으니까 여기 당연히 보어 자리가 될 수 없겠죠. 앞에 동사 없으니까. 그럼 보어 탈락이고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자, 일단 뒤에는 명사가 없어요. 앞에 더 포테이토란 명사가 있는데 미리 말하자면 indirect는 더 포테이토를 꾸며줄 수가 없습니다. 왜? 형용사는 원래 앞에서 뒤로 명사를 꾸며주는 게 원칙입니다.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이 형용사가 길 때겠죠. 길 때. 그렇죠? 근데 여기 indirect 말고는 없잖아요. 뭐 형용사. 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수식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수식어도 불가능. 남는 거는 부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led to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다. 자, 다음 넘어가서 23번 볼게요. 23번에 여기 있네요. 이건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few냐 little이냐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각각 비교급이니까.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뒤에 people이라는 복수명사 나왔으니까 당연히 few를 써야겠죠. 얘들아, few 같은 경우는 few를 쓰든 a few를 쓰든 상관없어. 무조건 뒤에 복수명사야. 복수명사. 알겠지? 자, 그 다음에 needed, was needed. 능수동 문제니까 어떻게 풀어라? 첫 번째, 뒤에 목적어가 있나 없나 확인해라. 목적어 없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해라? 해석해라. 그렇게나 더 적은 사람 그렇게 나네. 쏘리. 그래서 더 적은 사람들이 농사를 위해 필요되는 거겠죠. 됐어요? 사람들이 필요로 되는 거지. 필요로 되는 거. 농사를 짓기 위해.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 were needed가 정답이겠죠. 자, 다음 갑시다. 후냐 후지냐 문제인데 사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는 좀 특이한 게 뒤에 완전한 문장인 거죠. 관계대명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뒷문장이 완전하면은 이제 소유격, 뒷문장이 불완전하면 후,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더 쉬운 방법은 뭐냐면 이 people이라는 녀석과 뒤에 나온 명사를 의라는 말로 연결해서 말이 되면 소유격, 말이 안 되면 뭐 다른 거 이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근데 얘는 되게 쉬운 게 뭐냐면 놓은 거는 일단 부사잖아. 그럼 뒤에 뭐 나왔어? worked. 동사 나왔죠. 그럼 당연히 뭐야? 주격 관계대명사. 후가 전달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소유격 문제는 얘들아 이런 1번과 같은 버전으로는 잘 안 나와. 보통은 이제 뭐랑 비교를 많이 하냐면 소유격 쓸래, 목적격 쓸래. 왜냐면 둘 다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첫 번째 그게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소유격 쓸래 아니면 관계부사 쓸래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둘 다 완전한 문장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는 구분할 때 뭐뭐의 뭐 이걸로 이제 구별을 해야겠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일단은 이제 여기 people이라는 주어 나왔어. 구문분석 하면서 가보면 who가 주어고 worked 동사 나왔어. 전치사의 명사 나왔고 여기까지 한 덩어리네. 그럼 여기는 무슨 자리? 당연히 동사 자리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K이 정답이다. 근데 사실 원래 좀 더 정확하게 풀려면요 뒷부분까지 봐야 돼. 뒷부분까지. 근데 뒤에 and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은 and 이하는 볼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왜냐면 and 이하에 became이라는 동사가 또 나왔잖아. 그러니까 and 앞부분에 동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people에 대한 동사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동사 자리라는 걸 또다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됐나? 그래서 이 became이랑 came이 병렬로 연결된 거죠. 과거형 동사끼리. 그 다음에 이제 대시냐 위치냐 또 나왔는데 고등부에서 잘 안 나오는 그 문제입니다. 계속적 용법 알겠죠? 그래서 위치 쓴다 라는 거 건너갈게요 이건. 그 다음에 이제 growing과 to grow ing랑 투부정사 비교하는 문제도요 고의 수준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ing랑 to를 비교하는 문제가 대부분 그런 문제거든. 그 옛날에 우리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 뭐 ing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 막 이런 거 배우잖아 중딩 때. 그러니까 거의 그 문제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은 그 문제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좋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요소 중에 이런 건 있어. 이런 거는 어떤 거냐면 앞에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투부정사 써야 돼 아니면 ing 써야 돼 이걸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둘 다 형용사적 용법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거야. 쌤 얘는 어떻게 구분해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미리 말하면요 여러분 얘네를 구분하는 문제는 전 고등부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 한 번도. 왜냐면 일단 당연한 말이지만 의미는 달라요. 이거 쓸 때랑 이거 쓸 때가 당연히 의미는 다른데 굳이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를 문법에서 그러니까 어법 시험으로 잘 내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은 일단 투부정사와 ing는요 의미 자체가 다르죠. 투부정사는 어떤 지향적이냐? 미래 지향적이고요. 그리고 ing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진행적. 이런 어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 투부정사를 해석할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형용사를 해석할 때 뭐뭐 할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뭐뭐 할. 앞으로 뭔가 할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얘는 하고 있는으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진행의 의미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확한 해석이에요. 이 형용사를 해석할 때. 그러니까 둘 중에 이제 어떻게 맞느냐 이걸 이제 따져보면 될 텐데 근데 사실 얘는 그 문제도 아니야 지금. 앞에 있는 요 industries를 꾸며주는 게 아니에요. 얘는 결정적인 단서가 어디냐면은 이거야 이거 enabled. 그럼 이거 뭐야? enabled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격 보어자리야. 목적격 보어자리.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유형으로도 고의 수준에서 잘 안 나오고요. 그리고 뭐 동사의 목적어로서 to 쓸래 ing 쓸래 안 나옵니다. 그냥 쌩암기 문제잖아 그거는. 그런 암기 문제는 고등부에서 안 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근데 낼만하죠. 얘도 암기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얘는 구문 쪽에 가깝잖아.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라는 구문에 대한 암기는 시험에 잘 냅니다. 구문 암기. 그런 뭐 동사 뒤에 뭐 ing 쓸래 to 쓸래 이런 암기는 잘 안 내요. 구문에 대한 암기는 여전히 시험에 잘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얘를 제가 따로 출제를 한 거고요. 자 다음 넘어가자. 다음 페이지 25번. 이거는 뭐 간단한 건데 enough의 위치에 관련된 거죠. 뭐 enough가 형용사로 쓰여서 명사를 꾸며줄 때는 앞에서 뒤로, 부사로 쓰여서 형용사나 부사 꾸며줄 때는 앞에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건데 이 powerful을 수식하는 거니까 powerful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해야 된다. 간단한 거고. 2번은 조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병렬 구조. 저동고가 좋아하는 문제죠. 병렬 구조 문제. 그래서 colonize가 정답이라면 얘들아 짝이 누구겠냐? 앞에 나와 있는 요 venture랑 짝이겠지. venture랑. 그렇지? 만약에 colonized가 정답이라면 얘랑 짝이겠네요. became이랑. 그렇죠? 그럼 이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요 앞부분은 필요 없고요. 요 European nations부터 이제 해석을 해보면 되는 거야. 해석을 해서 이게 되고 나서 그것들을 지배한 건지, 그러니까 그것들을 식민지화한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탐험을 해서 식민지화 되기에 충분하게 된 건지,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떤 해석이 맞는지 정확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전년도 문제를 지난번에 중간고사 때도 보여드렸었고, 그리고 너네가 기출로 풀어봤었는데, 그때 내가 그 디스플레이 하면서 그 병렬 구조에 대한 문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니네 학교는 병렬을 이용한 어법이나 어휘 문제를 잘 출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 구조는요, 무조건 해석으로 풀어야 돼. 지금 요 본문에서는 컬러나이즈가 미리 말하자면 앞에 있는 벤처랑 짝이야. 맞아. 여기에서는. 근데 여기에 있는 어휘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얘랑 짝이 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변형되는지 이런 건 니네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야. 저동이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알겠지? 자, 일단 해석을 좀 해보자면 왜 그럼 여기서 컬러나이저와 벤처가 짝이냐 해석을 해볼게. 유럽 국가들이 뭐 하게 됐냐면요, 충분히 강력해졌다라는 거야. 뭐 하기에? 탐험을 하는 거야. 세계 다른 지역들로 탐험해서 그 다른 지역들을 식민지화하기에 충분히 강력해졌다는 거죠. 이게 더 적절하잖아. 그렇죠? 만약에 예로 해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로 한번 해석해볼게요. 이 컬러나이즈대로. 유럽의 국가들은요,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 탐험하기에 충분히 강해졌고 그들을 식민지화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럼 너네가 듣기에는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왜? 잘 봐. 얘들아, 식민지화를 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게 전제 조건 아니야? 이 powerfully 전제 조건이다. powerful.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강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 할 수 있겠죠? 그럼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 하려면은 먼저 그곳에 가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곳에 가고 난 다음에 식민지화를 하기에 애들이 힘이 세졌다. 이게 당연히 더 문맥적으로 매끄럽지. 애들이 탐험을 하기에 충분히 강해졌고 그들을 식민지화했다 하면은 이 흐름 자체가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탐험을 해서 식민지화를 한다라는 게 문맥적으로 더 맞다고요. 그러니까 병렬 구조에서는요, 사실 좀 죄송한 말인데 국어 실력입니다. 병렬 구조는 국어 실력이야. 국어 실력. 다시 한번 탐험해서 식민지화 하기에, 그곳으로 탐험을 해서 그 지역을 식민지화 하기에 충분히 강해졌다라는 의미예요. 알겠죠?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본문 5번. 끝내줄게. 다음 시간에 58분인데 2분 일찍 끝내줄게.